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강연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두산 퓨어셀 볼 예정이고요. 자, 두산 퓨어셀이 오늘 조정을 살짝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지지 구간이랑 저항 구간도 체크를 해보고 우리 목표 가격까지 체크를 좀 해볼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원인들 일단은 대략적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전일에 좀 강세 흐름들을 보였다가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꽤 나왔습니다. 약간 과열 양상들을 보였던 것들을 차익 실현 흐름들. 근데 지금 현재 시기쯤에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는 21선을 좀 이탈을 하진 않고 약간 과열 양상들을 보여주면은 차익 실현 매물은 배때 우리가 좀 과열돼서 또 과열 매도 형상들을 좀 보여주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외국인이랑 기관도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꽤 많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또 고용보고서가 미국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고서가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에서도 거의 뭐 50bp 인상은 좀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뭐 매도세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런 와중에 시장이 좀 꺾이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꽤 많은 상태였는데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서도 수소에 대한 기대감들을 모멘텀들에 있는 상황들이지만 차익 실현도 좀 같이 우행보 성격의 매도세 같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 물론 두산 퓨어셀도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도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보험 투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반대로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자, 일단 지지 구간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 부분 32,000원 부분 이 부분에서의 지지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까지 조정의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들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또 상단에 21선이 좀 있잖아요. 21선. 21선이 있는 상황 중에서 이 장기 이평선도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240일 이동평균선인데, 자, 그거 보면 이렇게 위치가 되겠죠. 자, 그러다면 주가 움직임들 예측치를 한번 살펴보면은 주가 예측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 현재 범위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21선도 다시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받는 것들. 자, 그럼 이 구간에서 크로스 구간에서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좀 이탈을 하느냐라는 그런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 저는 32,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가장 베스트는 여기서 바로 뚫어주면서 지지를 받고 이 전고점 부분들을 돌파를 해주면서 강세 흐름들을 이어가는 모습들인 거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2,000원 부근의 지지를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겠죠. 일단은 우리가 재무적인 부분들 일단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분기 보면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소폭 증가됐는데 3분기도 적자 지속이 됐어요. 거의 뭐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 29억 원 정도 마이너스 났었다가 1억 원으로 순이익이 좀 났었고 그 다음에 11억 그리고 올해 4분기는 52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거 컨센서스 추정을 하는 것들은 증권사의 추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권사 여러 곳에서 추정을 한 그걸 이제 평균 가격을 낸 게 컨센서스인 거죠. 추정을 하고 있는 전망치. 전망치가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항상 증권사도 좀 맞추지 못하고 있었던 이미 흑자가 나고 실적이 좀 증가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밀리고 있었다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간은. 영업이익이 연간 이미 뭐 지금 6천억 원은 이번 연도에 달성을 해줬어야 정상이었습니다. 정상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매출이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도 힘을 못 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좀 다를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일 일단은 뭐 11월 23일 수주 계약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내용들 보면은 중국 시장 단일 판매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을 했었는데 계약 기간이 2022년 11월 30일이었어요. 오늘 12월 2일이다 보니까 11월 30일 이후에 이 매출 계약 기간이 2024년 3월 31일까지. 대상은 이제 경영상의 비밀 유지인데 18메가와트급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는 건이다. 중국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자, 중국 시장 진입은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사실 이전에서도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수주를 공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정부 수소사업 지원 계속 지속된다. 열 발생 포함한 CHPS 시행이 된다. 중국 시장의 진입은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연간 수주 가이던스 유지로 내년 턴어라운드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수주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에 4분기 목표 수주액은 뭐 용량은 그대로였었습니다. 320메가와트인가 아마 그 정도 수준이었던 280메가와트인가 아마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수주는 지금 꾸준히 4분기에 좀 몰아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는 내년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는 되는 그런 유의미한 구간들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연료전지 사업 영역은 넓어지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맞습니다.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충전소죠. 수소 충전소를 150km마다 충전소를 하나 구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10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더 증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게는 한 2배, 3배 정도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수소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가 내년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도 사업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수출 계약에 물꼬를 트고 실적의 턴어라운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 자, 이제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이 90%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 계약 금액도 중국의 GKRG 3,669억 원 규모의 수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들이 21일에 공시가 됐는데, 이런 것들도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CHPS 시행을 앞두고 내년 실적 개선 전망이다.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12월에 내용들을 보면은 CHPS 세부안이 발표가 되고 내년에는 시행될 예정이어서 우리가 수소개념법 이게 계속 지금까지는 언제 통과되냐, 이게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내용들이었고, 뭐, 통과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다가 불발되고, 통과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다가 불발되고, 자, 내년에는 시행 예정이어서 발전용 연료전지 수요 증가의 실적 개선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중국과 한국 정책 모멘텀은 두산 퓨어셀에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가 된다. 중국향 대규모 수출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연말에 몰아치기 수주, 이게 12월 2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수소정책 가시화 12월도 기대가 된다. 280이 아니라 240메가와트 규모의 공급 수주 목표를 공표를 했지만 지난달 초까지는 44메가와트 수주에 그쳤다. 열흘 만에 연간 수주 규모를 167메가와트로 끌어올리면서 70%를 달성을 했다. 약속의 4분기. 자, 지난달 중순 3분기 실적 발표 직후 투자자에게 240메가와트 수주 목표를 유지한다고 자신감을 피력을 했는데 연말에 수주가 몰아치고 있다.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고 목표치를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면서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과거 같은 경우에서는 241선에서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때 저점을 다지고 반등 나오면서 35,000원 부근들을 돌파를 해주면은 또 이제 다른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수주는 매년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자, 연간 수주량 131메가와트 대부분을 차지를 한다. 4분기 수주량이 109메가와트 달해 연간 수주량. 근데 여기에서 240 정도로 목표 수주를 좀 올렸던 상황들이죠. 연간 수주량이 131메가와트 대부분을 차지를 한 수준이었는데, 과거에는. 자, 국내 사업자 4건에서 5건 계약을 추가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물 및 수주를 조율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달 중으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세부안이 나오면 잠재된 국내 발전 사업자들의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재의 이 수주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4분기에 올 12월에 몰아칠지, 그것들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의무화 제도가 PRS 제도라는 것들이 태양광, 풍력 경쟁하는 구도였지만 별도 제도로 독립하면은 시장이 추가로 성장할 발판이 있을 것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전력 수급, 기본계획,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고려해서 연도별 수소 발전량을 입찰한다는 그런 방침도 세웠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4분기가 약속의 4분기가 될 수 있을지, 그동안 이제 연말에 수주가 좀 몰아치는 것 그런 성향들도 있었고, 목표 가이던스, 목표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유지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주가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인지 투자 포인트로 같이 보시면서 일단은 지금 시장이 주종을 받고 있고 사실 좀 상승을 할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긴 하는데 뭐 나쁘진 않은 상황들이에요. 대신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하긴 합니다. 이 32,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파악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움직임들은 여기 현재 이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고 다시 반등 추세적인 상승 돌파 흐름들 보여주는 것들, 이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공부방 실전 투자, 종목들도 안내를 드리고 있는 공부방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댓글 보시면은,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와주시면은,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